자, 전해드린 대로 신안해상 여객선 좌초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여객선이 왜 섬과 충돌했는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 여객선이 퀸 제누비아 2호라고 하는데 예. 이게 최신 그 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12월 10일에 취역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4년도 안 된 그런 아주 신형 배인데 이게 제주에서 목포간을 운행하는 그런 배거든요. 예. 그런데 제주에서 목포 가는 그 배 중에 이 항로 중에 바위섬도 많고 암초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바위섬이나 암초 주변에 이제 조류가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와류 같은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퀸 제누비아호가 그 항로를 이탈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족도라고 불리는 돌섬에 부딪혀서 예. 좌초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러면은 선박에 결함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선박 운행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거나 뭐 좀 조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승객들의 안전이었을 텐데 승객과 승무원 267명 모두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공포 속에서도 침착했던 승객들의 대처 주목이 되고 있어요. 승무원 안내에 따라서 굉장히 잘 움직여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섬에 충돌할 예. 때 당시에 충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넘어지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겠죠. 자료 화면에 예. 의하면 그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엄청 났습니다. 그러면 예.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공포감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지난 2014년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침착한 대응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 선박에서도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서 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승객들 자체가 서로 같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그에 또 맞춰서 해경의 경비정이 11분 만에 도착하고 구조선들이 바로바로 도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객들 스스로가 안전하게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 큰 사고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여객선이 큰 소리와 함께 기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해경은 여객선이 항로를 약 3km 벗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사고 원인으로 운항 과실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선박 자체에 결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항해사 등의 운항 과실이 있었거나 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는 현대 미포 조선에서 네. 2021년 4월 27일에 진수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에 취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사고 당시에 배에는 267명이 있었다라고 했지만은 네. 원래 정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1010명이 정원입니다. 그다음에 배 길이가 전장이 170m이고 그다음에 이 배값이 얼마를 갖다가 배값이냐면 710억짜리 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배는 최신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취항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배가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이렇게 선박에 결함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운항 과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항 과실에 대한 부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선박이 이제 항로를 벗어날 경우 통상 이제 관제 기능이 이를 경고해주는 시스템 배 안에 있다고 해요.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최신 신형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기계적 오류가 예.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를 지금 조사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운행하다가 여기가 협수로기 때문에 수동 운전 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이라고도 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자동 관제센터의 이 기능이 그 순간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로 이탈 시에 자동 경보 시스템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협수로 통과 시에는 수동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항로의 변경 과정으로 예. 봤다고 하면 이 관제센터의 항법 장치에 의한 이 작동이 아예 정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 출발부터 기계적 오류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경은 전담팀을 꾸려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고요. 운항 과실 여부 외에 또 어떤 점들 들여다볼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음주운항이 있었는지부터 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은 아니 뭐 음주운전이야 뭐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설마 배를 운항하는데 음주를 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5년 동안에 적발된 음주 운항이요. 예. 499건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0건씩 음주 운항이 예.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혹시 선장이나 항해사 등이 음주하고 조타기를 잡은 거 아닌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검사를 해봤는데 음주 운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VDR이라고 해가지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있고 또 배 안에 CCTV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신고자가 그 기사에 보니까 119 신고를 승객이 했다.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가 아닌 그러한 최초의 신고자는 1등 항해사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 부분 더 짚어봐야 될 게요. 좌초된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 점검표에서는 모든 항목이 양호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선장과 운항 관리자의 서명이 같은 모양인 것으로 보였는데 네. 만약 이제 동일인이 작성을 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예. 해수부에 작성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6개 기본 점검 항목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체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중복해서 선장과 운영 관리자가 하도록 한 것은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하면 그 지침에 위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동일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 그에 따라서 이 책임 소재도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안 여객선 좌초 관련 소식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